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년 3월에 폐교하는 대구 월곡초등학교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벌써부터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인근 상인동 주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학교 복합시설로 설립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구의회가 내년 3월 폐교가 결정된 월곡초등학교 부지를 학교 복합시설로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학교 복합시설이란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교육, 문화, 평생교육 관련 시설, 그리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을 말합니다. 최근 교육부와 지방정부가 유휴 학교시설에 다양한 복합시설을 모아놓은 학교 복합시설 모델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학교 복합시설은 2025년 기준 전국적으로 87개 곳이 선정되어 운영 중이며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불가피한 폐교 결정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문화, 체육,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복합시설로 재탄생이 절실합니다. 월곡초등학교가 있는 달서구 상인 3동은 도시 재생과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지역으로 복지와 문화 관련 인프라가 매우 부족합니다. 폐교가 수영장을 기반으로 한 다목적 복합시설로 전환된다면 주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노후화된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의 수영장 기능을 월곡초등학교 부지로 이전하여 유아부터 초중고 학생까지 전 연령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존 수영 연계 프로그램 등 통합 체육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은 업무 협약을 통해 폐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라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은 막을 수 없지만 폐교 부지를 지역사회 자산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는 우리 모두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전북 무주와 대구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김제와 포항, 국토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동서 3축에서 유일하게 끊겨 있었던 곳인데 사업이 완료되면 물류비 절감은 물론이고 문화관광 측면에도 큰 효과가 있을 걸로 전망됩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김제와 경북 포항을 연결하는 동서 3축 고속도로. 이 도로의 유일한 단절 구간은 무주와 대구 간 84.1km입니다. 이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총 사업비 6조 4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SOC 사업입니다. 이 중 대구 구간은 5.4km며 대구시는 가칭 하빈 IC를 건설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하빈 IC는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지와 직접 연결돼 물류 차량의 도심 진입을 최소화하고 교통 혼잡이 완화되는 등 여러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주에서 대구를 잇는 고속도로는 지난 1999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올랐지만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이번에는 경북과 전북이 지역의 낙후도를 평가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다시 선정됐습니다. 시는 정부의 국가 균형 성장의 핵심 정책,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의 특화권으로 만드는 전략에 힘입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속도로가 모두 개통되면 전북과 경북을 잇는 최단거리 교통축이 형성돼 이동시간 단축과 물류비 절감 등 교통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의 주요 관광지와 동해안 그리고 백제 문화유적지와 서해안 간 주요 거점의 접근성이 개선되면 영호남의 교류 확대는 물론이고 문화관광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주와 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수행기간 선정과 전문 연구진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앞으로 한두 달 안에 본격적인 예타 조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그동안 대구에는 장애인 친화 건강검진 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는데요. 대구의료원이 지역 최초로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합니다. BTV 대구뉴스는 2년 전부터 보도를 통해 이 문제를 수차례 지적했고 대구시의회까지 나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자 대구의료원이 시설 투자에 나선 겁니다. 보도에 우성문 기자입니다.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은 한 곳도 없어 건강검진기본법 제4조 1항에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대구 지역 장애인들은 건강권을 침해받아 왔습니다. 대구의 장애인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보조 장비와 시설을 갖춘 장애 친화 검진기관이 한 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을 독려해도 의료기관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대구시의회에서도 윤경근 의원이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구의료원을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 마침내 대구의료원이 지역 최초로 이달부터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대구의료원은 건강검진센터 리모델링을 통해 휠체어가 드나들기 쉽도록 모든 검사실의 출입구를 넓게 확장했고 화장실, 탈의실, 도움벨, 경사로, 접수대 등의 편의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장애인들의 건강검진을 위해 필요한 장비인 휠체어 체중계와 이동식 전동 리프트, 장애 특화 신장계, 대화용 장치 등의 장비들도 도입했고 수호 통역 서비스도 제공해 검진에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장비들을 해서 총 13종을 저희가 새로 구입을 했고요. 유형별 장애인들에 대한 검진을 지원할 수 있게끔 전담 인력을 지정을 해서 교육을 하고 다만 장애인 건강검진 수급률을 더 높이기 위해 경북대병원 등으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이 확대돼야 하고 이동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나들이콜 서비스 연계 방안도 필요합니다. 이번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개소로 장애인분들이 보다 편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들이콜과 연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검진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대구의료원 장애인 건강검진은 예약제로 운영되는데 전화나 대구의료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중국에서는 30년 이상 자연 발효된 보이차를 골동 보이차라고 따로 부르고 아주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수요가 상당한 점을 악용해서 가짜 골동 보이차를 무더기로 밀수입해 유통하려 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오래된 종이에 쌓인 물건들이 창고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호박처럼 보이는 물건의 겉면을 뜯어보니 보이차가 들어있습니다. 인천 본부세관은 지난 6월 오래된 공예품 사이에 가짜 골동 보이차를 숨겨들여온 59살 A씨를 적발했습니다. 골동 보이차는 30년 이상 발효된 제품을 말하는데 A씨는 청나라 말기 문양과 문구가 쓰인 포장지를 이용해 가짜 골동 보이차를 진품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골동 보이차는 중국에서 굉장히 고가에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수요가 있어 유통할 목적으로 밀수입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지난 2023년 국내 경매 시장에서는 중국산 정품 골동 보이차 357g이 2억 1천만 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A씨가 밀수입한 가짜 보이차의 양만 1.4톤, 시가로는 1억 3천만 원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 신고가 원칙이기 때문에 모든 수입 물품을 단속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진 신고라서 세관에서 검사 선별하지 않는 이상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이제 대량으로 수입하거나 조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면 이제 면밀히 검사해서 이제 적발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 본부세관은 A씨를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더욱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순서입니다. 한 사람이 갑자기 길 위에 쓰러졌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누구보다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 지나가던 버스 기사였는데요. 우리 동네 숨은 영웅을 이하영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지난 9월 4일 경북 청도군 화양 삼거리. 평소와 다름없이 농어촌 버스를 운행하던 김상문 씨는 도로 한가운데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김 씨는 망설임 없이 버스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떤 아줌마가 길 한복판에서 이래 누워가 있었어요. 그래가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내가 내렸죠. 내려가지고 가만히 누워 있길래 그래가 보이길래 옆에는 우산도 있고 가방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래 보이게 이상하게 숨을 안 쉬는 것 같게 이래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심폐소생술을 이제 가슴에 압박을 좀 줬지요. 2분 가까이 계속된 심폐소생술. 그리고 얼마 뒤 여성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환자는 곧 도착한 119 구급대에 인계됐고 이후 큰 이상 없이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승객들을 위해 다시 버스 운전대를 잡은 김 씨. 사람 구하는 일은 도리였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당연하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운전을 하다 보면 사람이 넘어지고 있고 이러면 그냥 어떻게 지나치겠습니까? 사람이 그냥 지낼 수 없고 당연히 그 사람한테 가가 뭔가 알아보고 또 이렇게 뒤에 조치를 해주고 그래 가는 게 우리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평범한 일상 속 한 사람의 용기와 신속한 대응으로 지켜진 소중한 생명.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겐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순간이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저렴한 수입 소고기 공세 속에서도 우리 한우는 품질로 승부하며 K브랜드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죠. 그 배경에는 유전 능력 개량과 사양 관리 그리고 축산 과학의 힘이 있었는데요. 농촌진흥청이 한우 산업의 30년 변화를 분석하며 그 비결을 공개했습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센터. 800kg이 넘는 거대한 한우가 체위 측정을 받고 있습니다. 30년 전 600kg 수준이었던 한우와 비교하면 지금은 덩치부터 달라졌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분석한 결과 지난 30년간 한우의 생체중은 31%, 근내 지방도 즉 마블링은 33% 향상됐습니다. 고기의 윤기와 색감, 육즙까지 모두 개선됐습니다. 저희가 출하한 기록을 봐도 제가 처음 들어올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아졌고 점점 나가면서 애들이 좋아지는 게 보이니까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느끼게 되고요.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엔 축산 과학이 있습니다. 농진청은 지난 1990년대부터 유전 능력 평가와 영양 설계를 고도화하고 부산물을 활용한 자가 배합 사료, 이른바 TMR 기술을 보급해왔습니다. 사료비를 줄이면서도 한우의 품질을 높인 겁니다. 또 DNA를 분석해 송아지 단계부터 우량 개체를 선별하는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예측 정확도가 20%포인트 향상되며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경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우 개량은 보통 생산성 향상 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육량과 육질, 이제 등급을 올리는 쪽으로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이제 환경 부하를 줄이는, 즉 사료 효율이 높은 한우 개량에 농촌진흥청은 이번 분석 데이터를 토대로 2013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던 거세 비유구 표준 체중을 새로 조정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해 보상이나 살처분 보상금 산정 등 농가 지원 기준의 과학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 30년의 연구와 데이터가 만든 결과 한우는 이제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K푸드의 중심에 선 과학 브랜드가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할 때 필요한 물을 길에서 공급하기 위한 시설, 바로 지상식 소화전이죠. 같은 형태, 같은 색상의 특색 없던 소화전이 형형색색의 캐릭터로 모습을 바꿨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골목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데요.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골목 어귀에
키가 약 50cm 정도 되는 기린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목이 긴 기린의 빨간 반점이 푸른 하늘빛과 조화를 이루며 귀여움을 뽐냅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도 않았는데 이제 기린으로 저렇게 해놓으니까 잘 보이기도 하고 지나가는 아이들도 이제 보면서 기린이다 하면서 좋아하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가을을 상징하는 코스모스 위를 고추 잠자리가 유유히 날아다니는 풍경은 을지년스러운 골목에 활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장점은 애기들이 가면 이제 이런 그림 보고 좋고 이런데 옆에서 뭐 놀고 이렇게도 하겠는데. 자세히 보면 모두 지상식 소화전입니다.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할 때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형형색색의 캐릭터로 옷을 갈아입은 겁니다. 달서구 미술협회 소속 작가들이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캐릭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피카츄를 앞세워 소화전을 꾸몄습니다. 좀 알아볼 수 있고 친숙하고 좀 따뜻한 그런 이미지의 거를 이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게 된 거죠. 달서구에서만 이런 소화전이 10개가 있습니다. 의회가 아이디어를 냈고 소방서는 예산을 내놓았습니다. 문화재단은 실행에 옮길 작가를 추천했고 미술협의회는 작품 구상과 함께 색을 입혔습니다. 무엇보다 어린이들이 친근하게 소화전을 인식하게 할 수 있고 또 지역 작가들에게는 창작 활동을 지원을 하면서 또 공공의 시설물에는 예술적 의미를 더하는 여러 가지 다중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든 있지만 좀처럼 우리 눈에는 띄지 않았던 소화전. 특색 없는 소방시설이 회색 도시를 화사하게 바꿔놓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 키국프 회의를 열고 신청사 건립의 전문성 강화와 시민 의견 반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신청사의 상징성과 역사성 구현 방안, 주변 공원 예정지와의 조화로운 연계, 업무 공간의 효율성과 확장성, 시민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16명, 시의원 2명, 내부위원 5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고 신청사 건립 모든 과정에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0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10월 넷째 주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일주일 전에 비해 0.04%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11월 이후 100주 연속 하락입니다. 각 구군별로 보면 달서구가 0.09%로 하락세가 가장 컸고 서구 0.05%, 남구와 북구 0.04% 순이었습니다. 리화원 숲속음악회가 지난 주말 도시숲으로 조성된 옛 대구교도소 부지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지휘자 금난새와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꾸며진 이번 음악회는 비발디와 브람스의 고전 명곡을 비롯해 친숙한 영화 음악으로 3천여 명의 관객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혜지, 피아니스트 찰리 올브라이트, 바리톤 서정혁이 무대에 올라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에게 특별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어두운 분위기로 남아있던 옛 대구교도소 부지가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대구 경북 15개 대학이 참여하는 2025 대구 경북 대학 페스타가 지난 주말 동성로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2회를 맞은 이번 대학 페스타는 대학 캠퍼스 한판 승부란 슬로건 아래 대학 대항전과 대학별 홍보 체험 부스, 축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또 대학 골든벨, 팔씨름, 유니프 갓 탤런트, 쇼미 더 유니버시티, 캠퍼스 온 스테이지 등 캠퍼스를 벗어나 도심에서 학생들의 끼와 열정을 발산하는 다양한 콘텐츠가 진행됐습니다. 달성구는 뉴아웃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과 화원은 미린의 어린이공원을 비롯해 다사원 모함 어린이공원, 농공우 북리 어린이공원, 구주면 주거단지 제3호, 어린이공원 등 총 5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합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은 임대료율을 2.5%, 중소기업은 3%로 인하된 요율을 연말까지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서구청은 서부초등학교 부편 13,000여 미터 제곱 부지의 지적재 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 공부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계 확정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되며 그 결과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될 예정입니다. 중구 어린이집 연합회는 지난달 25일 바자회를 통해 문 234만 원을 중구청에 기탁했습니다. 이 기탁금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